이거 풀다가 실패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문제 하나를 하고 갈 거고요. 그 1.31인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31을 보면은 결합분포 PXY를 가지는 두 개의 변수 XY에 대해 미분 엔트로피가 이 여기에 제가 안 써놨는데 정확히 이 위를 만족하는지 증명을 하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식이 사실 교재에는 이 형태로 안 적혀 있고 이 형태로 적혀 있는데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두 변수를 합친 거의 엔트로피는 그 각 변수의 엔트로피를 합친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건 뭐냐, 그냥 이 변수를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각 변수를 따로 본 거고 따로 계산한 엔트로피고 이거는 합쳐서 본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직관적으로 뜻하는 거는 두 변수가 아무리 무질서해져도 약간 그 정확히 두 변수를 어떤 변수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변수를 합쳤을 때 일반적으로 무질서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두 개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좀 관념적인 거고 솔직히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거를 증명하래요. 그래서 여기 증명에 스킬이 하나 쓰이는데 저도 이거를 꽤 예전에 해서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에 쓰이는 건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 부등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그냥 좀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로그 x가 있는데 x는 1에서 적선을 그으면 y는 x-1이라는 적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그 x라는 함수는 어떤 x를 넣던 간에 이 x-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로그 x는 그 콘케이브한 함수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차피 모든 지점에서 얘가 작거나 같으면은 이 적분값도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x 대신에 p분의 q를 집어넣고서 하면은 오른쪽 변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q랑 p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변이 0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잘 보시면은 KL 다이버전스는 P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KL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렘마를 잠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렘마를 그러니까 보조 정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1.3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뭐 보통 비교하는 방법이 A랑 B 비교할 거면 A에서 B 빼보거나 뭐 B분의 A 해보거나 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위에서 HXY에서 HXHY를 한번 빼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자
네. 그래서 이게 그 뺀 형태인데 사실 보면은 이 hx라는 것부터 다시 써보자면 hx는 제가 변수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hy는 py 생략하면 안 돼요. 아니, 쓸게요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는 성질이 하나 있죠. 이거를 이제 마지널라이즈 이제 이게 pxy의 주변 확률 분포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dy px y ln px 여기도 똑같이 뭐 ln py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네 둘을 더하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hx 플러스 hy에서 hx, y를 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근데 아까 그 썼던 그 성질을 다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x는 1에서의 접선은 항상 로그 함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적분식 내부에 있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1 빼기 1이 돼요. 결과적으로 확률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면 0이 된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에 좀 아이디어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스륵스륵 풀리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이 아이디어 K의 다이버전스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그 책에 나온 그 얀센 부등식 이런 거 써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차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빨리 안 끝나고, 왜냐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혹시 여기 라그랑주 승수법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텐데. 네. 제대로라는 거의 기준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선 진짜 5분 만에 모든 설명을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그래서 여기서 좀 공을 들일 거고요.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하라고 그 1.34번을 지금 시작을 할 건데, 뭐 라그랑주 승수법이 적혀 있어요. 저희 1.108을 가면은. 근데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라그랑주 승수법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현실적인 공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이 있고 뭐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벡터 함수라고 하죠. 벡터 스칼라 뭐 이걸 이름 그렇게 뭐 하였든 그냥 스칼라 값을 가지는 벡터 함수에 대해서 그 2차원 이 함수에 0을 더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n 차원이라면 n-1차원의 뭐 표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렵게 말한 거고 그냥 2차원이면 선이 나오고 3차원이면 면이 나오고 뭐 4차원이면은 부피가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gx는 0을 지키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 곡면상에서 혹은 직선 여기에서 곡선인데 곡선이나 곡면상에서 우리가 천천히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혹은 이 곡면상에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곡면상에서 예를 들어 순간속도 v로 움직여요. 그 p 정위에서 움직일 때 순간속도 vp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도 p 정위에서 순간속도 v로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곡면은 아까 말했듯이 gx는 0으로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곡선을 보잖아요. 이 곡선의 한쪽 안쪽은 뭐 gx가 0보다 크다고 다른 쪽은 gx가 0보다 작은 쪽이에요.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예로는 사실 그냥 y는 x 플러스 1에서 y가 x 플러스 1보다 큰 쪽은 뭐 직선 위쪽이고 아니면 작은 쪽은 직선 아래쪽이고 이런 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여기 그래프에 등고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여기 산처럼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이제 여기 산이 복잡한 산이 있고 여기 등고선을 적절히 긋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등고선인 거고.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예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그래프나 도형에서 어떤 그래프의 내부가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다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배웠는데 이렇게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가지고 중간에 영역이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는 성립을 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따져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분이 더 많이 본 형태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키면 이제 곡면이 나오는데 이 번호 모양을 보자고요. 뭐 수학에서는 원화면이라고 하는 거 프록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안쪽은 g가 0이고 바깥쪽은 g가 0보다 큰 이런 상태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고선이 아니라 등곡면이 되겠죠. 일정 거리를 이제 3차원상에서 가면 여기에 등곡면이 있어서 이 위에서의 g값은 다 똑같은 그런 x, y, g의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v를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확히 p점에서 v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vp라는 속도로. 근데 이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gx는 0을 만족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면 그 v 지점에서 움직이는 속도랑 이 g의 변화율이 정확히 g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 g의 경사가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사라는 말이 나와서 좀 이제 오랜만에 들어서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사실은 지금 G2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G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G 자체 미분이라고 하죠. 혹은 방향 미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델타 G의 정의부터 먼저 써보자고요. 델타가 아니라 이제 델 G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는 좀 낮은 곳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예를 들어 여기에 Vx의 속도로 움직이고 Vy의 속도로 움직이고 Vg의 속도로 움직이면 결국에 우리는 G의 변화는 0이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X로 움직인 속도에다가 X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G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Y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G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가 움직일 때 G가 정확히 Z가 움직일 때 G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값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를 곱해서 다 더한 게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곱해서 다 더한 게 내적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P점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P는 공면유인데 P점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건 간에 이 G의 방향미분에 대해서 방향미분은 아니고 정확히는 델 G에 대해서 이 둘을 내적한 게 0이다. 이 공면이 어떤 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면 위에서 P가 움직이고 있다면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뭐 생각해도 다 이해가 되시면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사가 가장 급한 부분에 직각 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아무리 움직여도 G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참고로 이 P점에서의 속도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저 영벡터야 아니면 내적값이 영이나요? 정확? 이거는 아니 오른쪽 오른쪽 이건 내적이 0이나요. 내적. 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의미죠, 사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자면 그래서 라그랑쥬 승수법은 이러한 곡면 위에서 움직일 때 fx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곡면이 아니라 함수여도 괜찮은데 결국 저런 함수는 영구를 곡면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위에 이 곡면에다가 우리가 곡선 하나를 그어봅시다. 뭐 대충 이런 엄청 큰 토러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P가 있고 이 P를 지나는 어떤 곡선이 적절히 있어요. 아무거나 돼요, 참고로. 어떻게 됐든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 알파라는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저 곡선을 따라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을 이렇게 평면에 펼쳤을 때 이제 F라는 등고선을 다시 그릴 수 있죠. 이 곡선에 대해서.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F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어떤 등고선이랑 평행해야 돼요. 정확히는 어떤 등고선에 알파가 완벽히 접해야 돼요. 그건 이제 등고선의 이제 가장 높은 점에서 접하겠죠. 사실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보는데. 그럼 이제 이 등고선에서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이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등고선의 가장 경사가 급한 방향이 이제 델 F인데 아까 봤지만 이 VP는 알파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알파를
그러면 VP랑 델 F도 수직이에요. 왜냐하면 경사가 완전히 없는 방향과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이기 때문에 둘이 수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F 결론적으로 이 델 F랑 델 G가 전부 다 그 P점에서의 속도랑 수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평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대수에서 평행임을 보통 이렇게 어떤 함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게 우리가 이렇게 L이라는 그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떤 L에 x랑 람다를 넣어서 fx 플러스 람다 gx를 넣고 이거를 미분해서 이거의 편미분이 전부 0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래에서 볼 거고.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의 기본적인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직 더 자세한 건 아래에서 풀면서 볼 거고. 저기 G는 지금 이제 이 토러스인 거고 F는 저 곡선. 네. 잠시만. 네네. 그러면은 네, 정확히 G는 여기에서 이제 안이나 밖으로 나가는 델 G가 안이나 밖으로 나가는 그 벡터죠. 여기에 수직한 P의 순간 속도가 이 평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G랑 F의 처는 이제 F가 G의 처음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조건인 거지.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왜냐하면 G랑 F는 같이 같은 차원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G랑 F가 굳이 말하면 차원이 같아야죠. 네. 그럼 뭐 이체일 수도 있고 어차피 3차원에서만 나오는 그뭐 3차원에 왜냐면 여기에서의 F도 P를 변수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3차원 이에서 정의되는 함수고 얘도 3차원 이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의 차원은 같아야 됩니다. 사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 델이란 게 벡터를 보여주잖아요. 양변의 벡터의 크기가 다르면 성립을 안 하니까. 없어요? 네, 더 질문 있을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그 문제에서 이러한 범함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P를 찾아보래요. 그리고 이 범함수가 이거를 최대화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엔트로피식이고 여기까지가 엔트로피식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확률이 1이라는 제약입니다. 여기에 F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놓고 아까 위에서 봤던 F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다른 F인데 얘는 평균이 뷰라는 거에 해당하는 제약이고 얘는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제약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사실 다 합쳐서 P로 묶어줄 수 있죠. 여기 밖에 PX가 있고 이 나머지를 다 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변부법은 저희가 이용할 게 하나밖에 없죠. 그 오일러 라그랑주 승부법.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수를 P로 편미분하고 P 프라임으로 편미분하고 특히 P 프라임은 P 프라임에 대해를 편미분한 다음에 X로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고 해주는 건데 사실 여기에 P 프라임에 대한 항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P 프라임은 무시를 할 거고 그래서
P로 L을 미분할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있을 텐데 함수랑 변수를 이제 많은 경우 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진 않고요. 함수 또한 그냥 변수의 하나라고 보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P로 미분하면 P로 편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아래는 좀 이제 많이 길고 사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 일단은 1.105의 식이 이건데 이게 1이라는 제약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게 람다3가 0보다 정확히는 0인 경우도 처음이죠. 네, 람다3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은 얘가 1 이상의 상수가 되거든요. 뭐 전부 다 0. 뭐 일단 람다2, 람다1은 제외하고 본다면 그러면 람다3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얘네가 적분이 수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그래서 람다3가 0보다 작다는 제약을 사실 가정을 하나 하고요. 아니면은 저 식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6에서 106의 식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익스포넨셜 안에 합성된 저 지수 부분을 적절히 미분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 부분을 적절히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2 람다3를 곱해주고 그리고 람다2 마이너스 2뮤 람다3를 더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무한과 마이너스 무한을 넣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람다3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분자는 어쨌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무한으로 무조건 가기 때문에 이 전체 항이 무조건 극한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잘 보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그래서 람다2가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P로 미분한 다음에 그 각 제약 조건에 다시 이 미분한 결과를 역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P로 미분한 결과고 이거를 다시 제약 조건에 갖다 넣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1번으로 돌아가서 1번을 풀어보면은 이제 좀 지저분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7로 돌아가서 이제 107에도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열심히 아까 람다2가 0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으니까 날려버리고 얘도 구했으니까 이제 적절히 변형해주면서 하면은 네 이렇게 마지막 식이 나와서 람다3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고 따라서 아까 람다1에 관련된 이 항도 이걸로 바뀌니까 이거는 그냥 이 뒤로는 별게 없어도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어차피 제가 PDF로 올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37로 넘어갈게요. 질문은 딱히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는 수식 정지밖에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눈으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풀지 말고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37로 넘어가겠습니다. 식 1.111의 정의와
확률의 곱법칙을 이용해서 식 1.112를 증명해라. 그래서 여기 위에 적어놨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래요. 근데 뭐 상당히 간단하고요, 사실. 그냥 확률의 곱법칙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거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근데 그 잘 보시면은 이 뭐냐 이 P 좀 지우고 px.y가 px, pyx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사실. 네. 저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썼던 기술이고 지금까지 문제 풀이에서, 그래서 저걸 써서 오른쪽 변을 나눠주면은 이쪽은 x에만 의존하고 y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뺄 수 있고, y에 의존하는 부분만 보면은 조건부 확률인데 이거의 적분이 1이 돼야 되죠, 확률의 공리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질문 있을까요? 딱히 뭐가 없구나. 저 PX를 LMPX라고 빼고 네. 그 다음에 PYX를 마지내기 하면은 되죠. 네, 그것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풀면서 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마지노라이제이션의 근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인데 제가 이건 풀다가 C까지만 풀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노가다라고. 네, 다들 적절히 풀다가 끊으셨으리라 믿고 끝까지 푸셨다면 이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 앞에 나와서 푸실 생각이 있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그냥 hx는 뭐 hx를 구할 때는 그 이쪽을 합해가지고 이쪽이 합한 거에 x는 0일 때 확률 2열을 합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를 여기 넣고 2분의 3을 로그 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고, 뭐 y도 똑같고요. 조건부 확률은 좀 특이하죠. 조건부 확률은 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조건부 확률은 그 밖에 보면은 이게 y 기분 x가 아닙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는데 여기 그냥 xy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x가 0이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근데 x가 0인 거의 전체 확률은 3분의 1죠.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3분의 2분의 뭐 y가 0이어야 되니까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안에 2분의 1의 역수가 들어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y가 1일 확률도 조건부 확률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아예 표에 없죠. 아예 표에 없는 건 제외하고, 그리고 1,1이 남았는데 1,1은 그 전체 확률은 3분의 1인데 로그 안을 보면은 x가 1이 주어졌을 때는 확률이 1이죠. y가 1의 확률이. 그래서 지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인데 1.40은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식 1.115에 이렇게 얀센 부등식이 있는데 이 로그 x를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구해요. 그래서
lnx가 사실은 콩테이브 그러니까 오목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겠죠. 부등호 방향은 반대고 따라서 이제 이 람다 i 대신에 정확히 이 람다 i를 왼쪽에는 2분의 1 왼쪽 오른쪽에 전부 다 2분의 1을 넣어서 해보면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고 x는 a와 b를 넣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꽤 간단하고요. 그리고 1.41이 1.121의 관계를 만족함을 증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량이 이런 식으로 K의 다이버전트로 주어지는데 아까 PX, PY가 그 아까 봤던 모양이죠? 어느 정도 그 위에서 풀었던 그 1.31에서 봤던 모양인데 하여튼 이 둘의 K의 다이버전트로 주어지고 그래서 뭐 여기도 쫙 풀면은 이런 식의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증명을 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 조금 풀면은 다 봤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5인데 이 챕터에 굉장히 가우시안을 빼놓고는 뭔가 내기가 애매해서 좀 많이 빼먹었고요. 그래서 2.5를 보면은 뭐 이거를 보이래요. 이게 1임을 보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써는 그럼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에서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될 거를 싹 다 써놨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적분을 어떻게 할지 변수 변환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다 문제에서 써놨고요. 그래서 거의 다 계산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적분 두 개를 합치고 왜냐하면 상수 취급해서 그냥 상수로 변환한 뒤 안으로 들어와서 뭐 다시 적분 펼치면 되죠. 그렇고 이제 t는 y, x 플러스 y로 변수 변환을 하래요. 주의할 점은 구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y가 0 이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 t는 y 플러스 x죠.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에 x를 전부 더해주면 x 이상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x 이상으로 바뀌고 또 여기에서 적분 순서를 바꾸래요. 이게 적분 순서를 바꾸라는 말은 이 dt랑 dx를 바꾸라는 건데 이거를 아마 그 대학교 1학년 교양수학 때 하셨겠지만 그 t를 밖으로 이렇게 영역을 그리고 이 칠한 영역에 대해서 다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t가 주어졌을 때 정확히는 x가 주어졌을 때 x부터 무한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x축 기준을 정리하는데 y축으로 먼저 가서 0부터 t까지라는 t를 기준으로 x의 구간을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엄밀한 설명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데 농담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치환적분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치환적분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익숙한 모양이 여러 개 나오면서 앞에 감마 A 플러스 B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D는 이제 저게 되고
베타 함수의 분포가 되죠. 분포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잘 보면은 뭐 여기에서 양변을 감마 A랑 감마 B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걸 감마 A, 감마 B로 나눠주면 얘네 전체 그러니까 베타 분포가 적분이 1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일단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3절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발표인데 사실 여기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랑 그다음에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n이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오타입. 룰렛. n 한 개이고 여기서 그 일단 일변량 가우시안 분포랑 다르게 잠정량 가우시안 분포랑 다르게 여기 d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분산 행렬에 루트를 씌운 것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 또 분분산 행렬 역행렬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플라스의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결국 확률 변수들의 그 집합에 있던 그 변수들의 합이 그 늘어날수록 점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범위가 0부터 1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의 분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 개수이고요. 한 개일 때는 그냥 다 똑같이 거의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지만 n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 분포의 기하학적 형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함수적 중속성이란 그 함수 값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달라지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x에 대한 식근은 그 지수상 그 exp에 있던 그 지수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2차식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결국 그 함수적 중속성은 이 식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람다인가요? 어쨌든 이 값이 델타인가? 델타 값은 그 뮤부터 x까지 마할라 노비스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할라 노비스 거리는 공분산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고 여기 공분산 행렬이 항등 행렬일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식이 상수가 되는 x 공간의 평면에서 가우시안 분포도 상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유값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공분산 행렬 고유값은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의 그 비대칭 원소들이 지수 함수이다 보니까 결국에 짝함수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이 대칭성을 띠게 됩니다. 공분산 행렬이 대칭이고 고유값도 실수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규 직교 집합을 이루도록 고유 벡터들을 선택하면 고유 벡터와 그것을 트랜스포즈한 것들이 항등 행렬입니다. 결국 이 항등 행렬은 그 i랑 j가 같을 때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트랜스포즈한 것들이 그 값이 같을 때 1이 됩니다. 저기서 네? 아이가 두 번 쓰인 걸 못한 거예요. 네, 못타임인 것 같습니다. j여야 되는데 i가 두 번 쓰인 것 같네요. 비대칭 원소들이 지수로부터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때 아까
있었는데 잠시만요. 묘구 행렬의 그 아마 그 이전 1단원에서 1.14 문제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대칭 원소를 생략해도 된다. 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문제 1.14 14번 1-14번인가 좀 있었고. 근데 원래 공본상의 자체가 대칭성 띄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 업무적 이해했는데 저 이해했는데 근데 공본상의 자체가 대칭성 떠가지고 좀 넘어갔다는 거. 저게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x 마이너스 묘가 2차 형식이라서 네, 서로 같은 것을 곱하니까 2차 형식이라서 저게 결국에 대칭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어차피 다 더해질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식에서. 그래서 대칭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이 없다. 결과는 대칭. 저건 대칭적으로 그리고 고유 벡터를 이용해 공분 사행렬을 전개를 하면 공분 사행렬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공분 사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람다가 밑으로 들어가는 람다가 그 분모가 되는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아까 나왔던 2.44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yi를 이 확률 이 ui와 x-뮤의 그 내적한 값으로 두고 뒀을 때 결국 ui 트랜스포즈 x-뮤의 내적한 값과 x-뮤 트랜스포즈의 ui를 내적한 값이 같기 때문에 yi의 제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칼라 값이니까 이게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yi를 정규 직교 벡터들로 정의되는 세 좌표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하자면 벡터 y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여기서 y는 u 뮤에다가 x-뮤를 내적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u는 각각의 행이 ui의 트랜스포즈로 주어지는데 이거구나. u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u가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보니까 그 직조 행렬이고 그 i가 항등 행렬이라고 할 때 u와 u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 그 내적한 것은 항등 행렬이고 그 반대도 항등 행렬이 되게 됩니다. U는 그럼 대칭 중에 맞죠? 네. u는 대칭 행렬입니다. 묘는 대칭 행렬이 아니죠. U만 라지움. 라지움은 정규직 대칭 행렬.
대칭 행렬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부유값이 양수라면 가우시안 밀도 함수는 타원형을 띄게 되는데 여기서 중심은 아까 나왔던 뮤값이고 그다음에 타원의 축은 부유값 상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방향에 대한 속도 인자는 여기 람다 i의 질승 이 값이 되는데 이 그래프 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3차원이라면 타원체가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타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코비언을 봐야 되는데 라코비언 행렬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 식은 여기서 x의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x값은 아까 앞에서 y는 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식에서 이 식을 전개하면 그리고 여기서 y u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x는 u 더하기 u 트랜스포즈 y가 됩니다. 이 값에서 그 각각의 임자들을 뽑아내주면 x의 i는 ui 더하기 ut y의 좀 볼게요. x의 i 번째는 u의 i 더하기 i 번째 인덱스가 되고 이 값은 이 값이 되는데 여기서 y랑 u랑 이게 같게 되므로 y는 k가 되고 이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이 ki에 yk를 내적하는 값이 됩니다. 결국 이 식에 xi를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값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y랑 관련된 값이 없으니까 0이고 이 뒤의 식을 보자면 여기 k죠. k인데 만약에 k가 j랑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0이 되고 만약 k랑 j랑 같다면 이 부분이 미분돼서 사라지므로 결국 남는 것은 uji입니다. 이 uji는 ui j 트랜스포즈한 거랑 같으므로 결국 이 식은 스틱이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야코비언의 제곱을 해주면 트랜스포즈의 제곱이고 이거는 t 곱하기 u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안으로 넘길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이 식이 항등 행렬 i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코비언은 1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분분산 행렬의 이 값을 구해야지 이 식에 쓸 수 있는데 분분산 행렬의 루트를 씌운 값은 이 제로 쓸게요. 이 고유 벡터들 곱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분산 행렬 자체가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값들만 다 곱한 값이 행렬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서메이션은 네, 무슨 뭐 아 여기 서미션 그 부분. 이 행렬식은 결국 그 고유 벡터들의 대각 행렬들만 곱한 값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분분산 행렬이 그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 고유 값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거기 루트를 씌운 것들은 이게 루트를 씌운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야코비언과 이 값들을 이용해서 y 좌표계로 그 선형 변환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결국 그 D개의 독립적인 담정량 가우시안 분포들의 곱과 같게 되므로 고유 벡터들은 이동되고 회전된 새로운 좌표 측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 나왔던 y좌표계 상에서 분포를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이 식이 1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은 앞에 그 1장에서 나왔던 그 가우시안 분포 적분의 결과이므로 그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가 정규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서 x 벡터의 기대값은 아까 여기서 이 앞에 x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빼주고 그 기대값에 x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 것이 되고 여기서 x-뮤가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z를 도입해서 z를 x-뮤로 두고 그다음에 변출 변환을 시행하게 되면 지수 부분은 z에 대해서 짝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z 트랜스포즈랑 z를 곱했기 때문에 짝함수이고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적분을 하면 z 플러스 뮤에 대한 포함된 여기 z 항이 홀함수가 되므로 대칭성에 의해서 홀함수가 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대값은 U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2차 모멘트는 i번째 인덱스의 x와 j번째 인덱스의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들을 묶어서 행렬로 나타내서 x가 x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아까 그 2차 모멘트 구하는 담변량 가우시안 분포에서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여기 뒤에 이걸 곱해주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식도 똑같이 z를 이용해서 함수의 변환을 시행하면 여기 앞에 나왔듯이 뮤 zt와 z 뮤 트랜스포즈는 아까 말했듯이 홀함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뮤와 뮤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결국 평균값과 평균을 트랜스포즈한 전체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내적이기 때문에 결국 상수가 되어 가우시안 분포가 정교화되어 있어서 1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식 2.45에서 사용한 그 도일벡터 식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안정성을 사용하게 되면 이 z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의 식을 바탕으로 이런 식의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 부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y에 대해서 성형 변환을 한다면 이 공분사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의 그 가운데 줄 여기 p 접근 함수들은 i가 j랑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그 홀함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만약에 i랑 j일 경우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모멘트는 여기 뮤 내적항 뮤랑 뮤의 트랜스포즈의 내적항 값과 여기 공분사 행렬의 다음 값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는 그리고 이 식이 되는데 이 식을 정비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은 아까 이 값이 뮤임을 증명했으니까 뮤를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는 플러스 분분사 행렬 이후로
공분사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서 공분사는 공분사 행렬 이게 이 식이 나오게 된다고 대문자 시그마가 나온다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독립적인 매개변수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이 속도가 연산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행렬의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각 행렬의 형태만 지닌 공분사 행렬을 사용하거나 항등 행렬의 상수배만큼 비례하는 등방사 행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유도를 줄임으로써 그 역행렬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나 결국 자유도를 줄였으므로 형태를 제약시켜서 그 모델이 흥미로운 삼각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타원형을 나타낸 가우시안 분포의 타원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게 좀 더 자유도를 제한하지만 연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짐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가우시안 분포가 본질적으로 단봉 분포이기 때문에 다봉 분포에 대한 적절한 등사치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다는 점은 지나치게 유연해서 너무 과하게 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봉 분포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나올 그 잠재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봉함수가 있게 되는 공놀이가 흔했다는 그 말인가요? 네, 그 말입니다. 왜냐면 가우시안 분포는 본질적으로 처음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공이 한 개라서 단봉이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다봉 분포는 이 가우시안 분포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 그 x 벡터를 부분집합으로 a와 b로 나눠주게 됩니다. x가 첫 n개의 원소에 해당하고 그 xb가 d-n개의 원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그 x는 xa가 xb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평균값과 공분사 행렬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분사 행렬은 아까 대칭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AA와 AB BB인데 여기 BB이고요. 그 시그마 AA와 시그마 BB가 대칭 행렬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BA와 시그마 AB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 행렬을 람다를 시그마의 역행렬로 준다고 한 것을 시그마의 역행렬을 대문자 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밀도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밀도 행렬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밀도 행렬은 결국 대칭 행렬, 역행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BB인데 어쨌든 앞에 나왔던 그 대칭성이 성립을 하고 일단 조건부 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조건부 분포는 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x, b를 관측된 값으로 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표현식을 정교화해서 x, a에 해당하는 올바른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식 약간 2.44로 주어지는 가우시안 분포의 지수상의 2차식을 다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식이 아까 2.44식이고 이 밑에 식이 등계를 한 식인데 아까 공분사의 역행렬은 정밀 행렬과 같다고 놨으니까 여기 AA에 속하는 부분들만 놔두고 여기는 A와 B
각각에 속하는 부분들이니까 앞에 A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XA에 대해 그 이체식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조건부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식 2.70을 이용을 하면 평균과 공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지수상의 2차 식이 주어졌을 때 평균과 공분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제곱적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식으로 가우시안 분포의 지수식 부분을 이런 식 형태로 나타내면 제곱적 완성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콘스트는 x의 독립적인 항이므로 상수라고 줬습니다. 일반 형태의 2차식을 아까 나왔던 그 우변처럼 표현을 하게 된다면 x의 2차항에 해당하는 개수의 행렬과 그 역행렬의 그 분분산의 역행렬이 같고 1차항에 해당하는 개수들과 분분산 역행렬과 평균 묘를 곱한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에 적용하여 그 XA에 대한 2차식에 해당하는 항만 골라내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식을 전개했을 때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구했을 때 분분산 행렬은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XA의 1차식에만 해당하는 항을 보면 이런 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식은 이 평균값이 이 식과 같게 되고 요 값은 그 대문자 람다 AA의 역행렬과 같으므로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왔죠. 이 부분을 대입을 해서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요 역행렬과 정상 행렬 곱이기 때문에 형태 행렬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냥 사라지는 값이 없으므로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이 식들은 결국 그 조건부 분포의 분할 정밀 행렬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분할 정밀 행렬은 분할 공분산 행렬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건 분할 행렬에 대한 역행렬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성질은 일단 얘는 재료를 두고 W로 뒀을 때 이걸 예적한 값이 평균 행렬이 나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행렬 넣고 이므로 이 식들을 전개하면 는 평균 행렬이고 여기서 이 식에서 그 D가 가역행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t t의 역행렬 x의 구성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z값을 위식에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y가 되고 x는 역행렬이 되게 된다. 이 식이 복잡하니까 이 식을 m으로 주면 z는 당연히 마이너스 c t 인버스 m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x 값을 다시 C랑 D랑 저거 순서 바뀐 거 같은데. c랑 t랑 네. 저 하나 밑에 또 그 밑에서 그 다음 걸로 가. 여기서 이거 맨 마지막에 D의 역행렬을 곱해줬으니까 이거 딴 것도 앞으로 가는 거지. d 역행렬 보여서 딴 거. 중간에 들어가는 아 C에 대한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가 아니고 뭐라고? D 인버스 CX 아 d 인버스 cx 이거 아 맞네.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 식으로 들어가서 D가 가역행렬이고 W는 W는 D 인버스 마이너스 D 인버스 C Y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W를 다시 의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Y 여기 Y는 0이 되게 되고 Y에 대한 시스템을 묶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y를 알게 되었으니까 w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m의 역행렬은 여기 m이고 여기 y가 이 식이죠. 이 식은 근데 이 식이 m이므로 인버스가 됩니까? 이고 z의 식이 여기 y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분할 행렬과 정밀도 행렬의 분분사 행렬과 정밀 행렬의 관계를 나타낼 것인데 이런 행렬을 그 슈어 보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D는 가역 행렬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지금 가역 행렬로 가정을 한 거고 아까 앞에서 분분사 행렬, 역행렬이 정밀 행렬이었기 때문에 분분사 행렬과 정밀 행렬을 놔뒀을 때 아까 여기서 그랬던 m에다가 m이 결국 그 대문자 람다 AA가 되게 되고 대문자 람다 AA는 아까 말했던 앞에 m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 A, B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람다 AA와 람다 AB를 구했으므로 이 식을 조건부 분포의 평균과 분분사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이 식과 이 식이 나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할 정밀 행렬을 사용하는 것은 분할 분분사 행렬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2.81로 주어진 식은 결국 1x에 대해 1차 식이고 xb에 대한 1차 식이고 2.82로 주어진 분분사는 xb에 대해 독립적인 식이므로 되게 단순한 형태의 게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선형 가우시안 모델로 부르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분할할 때 네. 같은 차원을 분할하는 분할할 때 그 정밀 행렬 분할할 때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할 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행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할할 때 그러면 차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분할할 때 저는 역학년 구할 때 역학년. 차원 되면 차원 이게 3x3 차원이어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 곱을 이용했을 때 그 2차원에 대해서 한 거긴 한데 저 각각 다 행렬 아닌가? A, B, C. 네.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이가 이고 이제 A
A의 차원이랑 B의 차원으로 부활을 했으면 A랑 B가 같은 거고 그러니까 M 차원과 D-N개 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분할을 해도 저걸 이용하면 어쨌든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책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책에 없긴 해서 딱히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처음 표현하신 n by m이고 b는 이제 n by d 마이너스 m이고 해가지고 이거 역행렬을 해가지고 곱하면 차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결국 이걸 분할할 때 그런 식으로 처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분할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